우리는 이것을 텔레비전 스튜디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센스 U7에 있고 여기 하이센스 U7Q가 있습니다. 이제 이 텔레비전에 다시 내게 도시바 M550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방금 리뷰를 받았다. 나사 구멍을 사용해 벽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확인해 보세요. 입력에 있어서 뒤에 서브우퍼가 있어요. 이 텔레비전은 2개의 HDMI 2점을 가지고 있는데 144CHz까지 할 수 있고 우리는 220CHz HDMI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압축된 돌비 아웃볼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입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발이 삼각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셀키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것은 QG의 측면 스피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오디오 시스템이 있습니다. 뒤쪽 코스에 새로운 서브 우퍼가 있습니다. 벽에 장착되고 여기에 있습니다. 4개의 HDMI 2.1 포트와 ARK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비압축 돌바이 애트모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새로운 기지가 있어요. 이제 텔레비전의 뒷면과 입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텔레비전이 더 우수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선 사항을 찾아봅시다. 제가 처음으로 할 일은 설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U7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오랫동안 스토리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정에 대해 말하자면 이 TV들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U7을 45에 넣고 U7 키두기를 80에 넣을 것입니다. 비디오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한 둘 다 극장 나이트 모드로 설정됩니다. 텔레비전의 화질을 비교하며 애플 TV를 사용하는 점을 명심하세요. 두 장치를 연결해 디즈니 플러스와 몇 가지 설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TV의 보기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은 대비를 볼 수 있고 U7 키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색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진을 보면 U7 끝은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U7 QG는 더 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데모에서 볼 수 있듯이 화질이 크게 나아졌지만 여전히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면을 멈추니 몇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여기 계단이 좀 더 가볍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텔레비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새로운 모델은 더 좋아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스타워즈의 암흑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또 다른 데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모델은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색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다른 데모를 살펴볼 것이다. 아마도 U7이 실제로 새로운 U7Q와 경쟁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내가 다음 영화를 찾기 전에 나는 단지 공장 설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설정을 2번 확인하고 싶다. 내가 알아차렸던 한 가지 일은 U7이 자신의 최고 밝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두고 있어요. 내가 1886년에 데뷔를 남겼을 때 밝기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이 공장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과 매우 가깝습니다. 현실은 새로운 텔레비전은 영화에 있어서 더 좋은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몇 가지 다른 것들을 확인해보자. 우리는 생생한 사진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모드, 스포츠 모드, 에너지 절약 모드에서 텔레비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U7는 여전히 100% 밝기에 있지만 다른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텔레비전의 극장 데이트 모드, 여기 극장 야간 모드, 두 텔레비전의 영화 제작자 모드. 저는 여전히 U7 키우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이 사과 T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DR로 바꾸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HDR 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생생합니다. 새로운 모델의 스펙트럼 하이라이트가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 TV 모드의 표준 모드, 에너지 절약 모드, HDR, 스포츠 HDR 극장 모드, 그리고 제가 이 특정 모드에서 알아차리는 한 가지 점은 만약 우리가 EU7을 보면 이 특정 장면에서 여기 좀 더 맑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훨씬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U7 MV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두 텔레비전의 두려움 제작자의 모드입니다. 마지막 데모에서는 TV와 돌비 비전을 활용해 볼 것입니다. 도비의 비전 IQ 설정은 EU7처럼 보이며 특히 특정 부분에서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밤과 낮의 대조가 두드러지며 작은 머리카락 영역에서도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보입니다. 돌비 비전은 때로는 너무 어두울 수 있지만 이는 컨텐츠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비 비전 사용자 정의를 통해 프로필을 만들 수 있으며 두 텔레비전의 돌비 비전 게임 모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 현재까지 U7QG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테스트를 위해 다시 SDR 모드로 변경합시다. 그리고 불이 꺼지면 우리는 이 텔레비전의 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U7QE가 더 밝을 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과 검은색 수준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에서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U7의 후광을 조금 볼 수 있고 U7QG는 검은색 레벨을 제외하고 TV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 색상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U7QG에는 훨씬 더 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EU7은 훨씬 더 평평하지만 나무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U7N의 삼국대기는 확실히 훨씬 더 많은 색상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데모로 전환했을 때 U7 끝의 구름에서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내용을 재생할 것이며 U7QG의 대비 수준과 소규모 등급 모두 이 텔레비전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보면 더 많은 색상층과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리즈에서 이 텔레비전은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몇몇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대비 테스트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춘 후 카메라의 ISO를 높인다면 더 정확한 검은색 레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면서 EU7는 U7QG만큼 어두운 검은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해집니다. 검은 수준에 관한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들은 새로운 모델 외에 큰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 이 CBS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두 텔레비전에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ISO를 늘리자. EU7은 U7Q보다 조금 더 많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텔레비전의 더러운 화면 효과를 살펴보고 제가 여기서 생방송으로 알아차리는 한 가지 것은 EU7이 여기서 일어나는 마젠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화면은 매우 깨끗하게 보이며 약간의 마젠타 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두 텔레비전 모두 약간의 흐릿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더 어두운 장면으로 빨리 나아가자. 더 어두운 등급에 도달했을 때 두 TV의 세부 사항이 더욱 잘 드러나고 더러운 화면 효과가 두 TV 모두에서 약간 보입니다. 그렇지만 두 TV는 480p 콘텐츠에서도 색상 세부 사항과 업그레이드된 화면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U7QG의 세부 사항은 EU7NB보다 훨씬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 텔레비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텔레비전의 확대는 괜찮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20에 도달했을 때 두 텔레비전은 정말 예리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콘텐츠 형태는 여기선 드러나지 않지만 일반적인 720p 콘텐츠는 두 텔레비전에서 무난하게 실행되고 재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0p는 틀림없이 모든 텔레비전에서 가장 좋은 점이 될 것이다. 이 TV에서 재생할 좋은 콘텐츠를 찾고 있다면 적용 80p 신호의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K는 확실히 텔레비전 세부 사항을 얻는 데 중요하며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려면 추가 금액을 지불하거나 무료 유튜브 비디오를 볼 수 있다. 특히 4K 프로그램은 약간의 압축과 함께 제공되기도 한다. 이 HDR 데모를 제 문자 테스트 채널에 추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것은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며 세부 사항도 확인 가능하다. 우리는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래쪽에 불빛을 볼 수 있고 그곳은 어둠으로 사라진다. 더 나은 HDR 결과를 찾고 있다면 추가 돈을 쓰고 새로운 모델을 얻으십시오. 데모의 이 부분에서는 U7QG의 검은 수준을 분명히 확인하고 해상도의 놀라운 세부 품질을 경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만약 우리가 여기 U7 끝까지 가면 저기 있는 건물을 보면 저는 여전히 그 안에 작은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가면 모든 세부 사항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서 몇 가지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텔레비전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두 텔레비전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자 세부 사항을 잃지 않으려면 창과 근육 디스크를 확인하세요. 또한 TV의 다른 패턴에 대해 대비를 비교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테스트를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은 루나 웨지라고 불리며 여기서 각 텔레비전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EU7은 U7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 흐름을 보여주네요.
여기서 이 패턴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초당 24프레임의 동작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을 보여주는 표시 모드를 사용합니다. 초당 24프레임이지만 U7의 설정을 먼저 테스트합니다. 여기에선 MPEG가 약간 부드럽게 처리하며 조정을 가미합니다. 이 설정은 영화 모드로 보이며 이는 명확한 설정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부드러움을 제공합니다. 24프레임 사진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특히 AI의 슈퍼 해상도는 이 텔레비전에 새롭고 주목할 만한 기능입니다. 소음 감소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모션 강화를 활성화하면 명확해진 표준과 부드러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텔레비전 화면을 나란히 놓으면 둘 다 영화 모드에서 거의 동일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두 텔레비전에서는 EU7이 운동 성능에서 더 나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최상선을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표준으로 돌아갔고 EU7 내 동의가 더 잘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U7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가장자리를 보면 이것이 제가 그 상단선에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것인지 보세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분명히 화면을 개선했지만 그들은 이 텔레비전의 모션 설정을 희생했습니다. ITV의 두 가지는 당신이 저터를 줄일 수 있는 이 사용자 정의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공장에서 5에 있습니다. 초당 24프레임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다면 이에 맞춰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테스트에 따르면 EU7은 운동에 있어서 더 나은 텔레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빨리 초당 60프레임을 확인합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텔레비전들은 특정 설정에서 매우 잘 작동합니다. 내가 옳았어. 두 텔레비전이 얼마나 매끄럽는지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모션을 찾고 있다면 두 텔레비전은 초당 60프레임으로 잘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매일 텔레비전 방송이 좋은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많이 보신다면 제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U7에서 더욱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톤 역시 U7 QG가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피부 색조가 좀 더 핑크 쪽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U7 QG는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사진 프로파일로 전환하여 이것을 확인합시다. 두 텔레비전이 생생한 모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U7 QG에서는 그 대비가 훨씬 좋지만 우리는 그림자 세부 사항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두 TV의 표준 모드입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PC 게임, 에너지 절약, 극장 모드 등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밝기는 제조사 기본 설정 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가 화면 설정을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U7Q가 약 2배 높은 휘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7은 밝기가 55이고 U7 QG는 40이라는 수치를 제공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 시티보다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TV는 내가 원하는 밝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U7은 56에 있고 또 다른 U7은 30에 있어요. 그 차이를 살펴보세요. 상당히 똑똑한 제품이지만 대비와 백라이트 성능이 눈에 띕니다. 두 TV 모드 게임 바가 탑재되어 있으며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이 프레임 카운터와 이 정보 막대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상단에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운영체제를 재설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막대로 돌아가자 그들 둘 다 U7 QGR을 제외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I 기능은 자동으로 게임의 자체를 조정하지만 밝기 제어, 어두운 세부 사항, 자동 응답 십자가 있다. U7 QG에서 당신은 게임에 따라 색상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설정을 끌어올린다. 두 TV는 AMD 무료 동기화 프리미어 프로를 가지고 있고 이 TV는 매우 빠르게 만들기 위해 높은 세로 고침 속도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PC의 경우 그들 둘 다 구석에 있는 프레임 카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강화된 프로 모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더 많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리티스 TV의 So EU7은 최대 144Hz를 할 수 있고 U7 QG는 최대 115Hz를 할 수 있으며 종팔심 프로 가면 거의 2배로 할 수 있습니다. 4K 해상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기능입니다. 새로운 스위치를 사용 중이며 오라이사의 제품으로 최대 120fps를 지원합니다.
TV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Adobe 비전 게임이 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TV들은 Adobe 비전 게임도 120Hz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택기가 여기서 계속 선택을 취소하기 때문이지만 두 TV가 모두 그것을 지원할 것이며 두 TV가 자동 낮은 지연 시간과 확인, 세로 고침 속도를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텔레비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모델인 U7QG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만약 IU7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텔레비전에 만족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면 더 나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년간 이루어진 개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 다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지만 게이머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새로운 세보큐에서 당신은 4개의 HDMI 20V 포트와 압축되지 않은 도비 알트모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탁월한 색감과 깊은 대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